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은 추리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표지만 보면 청춘 로맨스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본격 추리소설입니다. 저자 우타노 쇼구는 2004년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했으며 미스터리 소설 분야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인 나루세는 헬스클럽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때는 롯본기에서 경비원으로, 어떤 때는 컴퓨터 교실의 강사로, 가끔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엑스트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탐정으로 활약한 나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끌고 있는 사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야쿠자 살인사건, 나루세가 19살 처음으로 탐정사무소에서 일할 때 맡았던 사건입니다. 두 개의 야쿠자 조직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먼저 야쿠자 살인사건입니다. 마약을 배달하던 조직원이 처참하게 살해되자 상대 조직을 의심하던 야쿠자의 간부가 나루세를 의심하던 조직의 스파이로 잠입시킵니다. 나루세는 졸지에 초보 야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야쿠자의 조사 의뢰는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었으니까요. 가짜 야쿠자 생활을 하면서 살인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이어가던 중 나루세는 황당한 사건을 마주합니다. 함께 동거하던 중간계급의 야쿠자가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경위와 살인 방법이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즉 마약을 운반하던 중 탈취 사건이 일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배를 난자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루세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 이번에는 동거했던 선배 야쿠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살해된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찾아간 화장장에서 가루를 입에 넣는 사람을 보고 나루세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두 사건 모두 내부자의 소행이었습니다. 사건은 나루세의 지혜로 깔끔하게 해결되었지만 이 사건으로 나루세는 짝사랑하던 여인을 잃게 됩니다. 선배 야쿠자의 연인이었던 여자를 나루세는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충격으로 자살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좀 복잡합니다. 나루세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노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면서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나루세가 한때 탐정사무소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노인은 호라이클럽으로부터 값비싼 물건들을 구입한 고객이었습니다. 호라이클럽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설명회를 개최하고 기트리블, 자기 매트리스, 알칼리 이온수를 강매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나중에는 생명보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 보험금을 수령하는 악랄한 집단이죠. 두 번째 사건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쿠라는 감당 못할 빚을 지고 호라이클럽에서 자행되는 불법 행위의 대리자가 되어버린 여성입니다. 절망감으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쿠라가 지하철역에서 자살을 시도하지만 나루세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소설은 나루세와 사쿠라의 만남과 사랑 이야기, 야쿠자 살인사건, 호라이클럽 정체 파악을 위한 탐문과 수사,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챕터를 바꾸어가며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자칫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추리소설의 특성상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사날 만에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가다 보니 긴장과 추리의 맛을 즐길 수 있었고 반전으로 짜릿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남겨두고 책장을 넘기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저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주인공이 저는 30대 미혼 남자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나루세는 컴퓨터 강사를 하고 엑스트라 배우로도 활약하고 헬스클럽에 같이 다니던 후배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여동생은 아이돌 그룹을 쫓아다니고 저는 이런 행동들을 왜 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허를 찔렸다는 표현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끔 20살이 나와 70살의 내가 뭔지 뭐가 다른지 생각해본다. 육체적으로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여전히 지기 싫어해 헛새를 부리고 차를 좋아하고 괴로울 때는 술에 의지한다. 제가 주인공의 나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속았다기보다는 70대의 생각과 행동의 묘사가 20대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책을 덮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비록 추리소설상을 받았지만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흥미진진한 추리와 반전의 묘미를 주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사람에게는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책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입니다. 벚꽃이 지면 모든 게 끝나고 그대를 그리워할 일만 남았다는 의미로 읽었다면 소설 속 다음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봐야 합니다. 꽃이 떨어진 벚나무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기껏해야 나뭇잎이 푸른 5월까지야. 하지만 그 뒤에도 벚나무는 살아있어. 지금도 짙은 초록색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지.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엔 단풍이 들어. 5월이 지나면 초록이 물들고 단풍까지 들 계절이 남았습니다. 그대와의 사랑의 시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자는 벚나무 잎은 찬바람이 불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물입니다. 곧 만발할 벚꽃보다는 초록과 단풍을 뽐낼 벚꽃나무가 기다려집니다. 올해는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저의 노년도 그와 비슷해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격 추리소설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내 삶을 디자인하는 데도 참고가 될 것 같아 라이프 디자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